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예전보다 숨이 차는 경우 말입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을 위해 하는 건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진다고 느껴질까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도리어 독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목격했지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 1초 만에 가능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도구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칼처럼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열심히만 외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심장과 폐의 기능도 점차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방식 그대로 운동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71세 은퇴 교사 이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교직 생활 내내 성실함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성실함을 그대로 운동에 쏟아부으셨지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천천히 오르던 것이 점점 욕심이 생겨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빠른 걸음으로 바꾸고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시다라고 칭찬할 때마다 더욱 의욕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목이 살짝 붓는 정도였는데 점차 무릎도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탓이라며 참고 계속 운동을 이어갔지요. 결국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져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몸의 회복 속도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호님의 경우 관절과 근육이 하루 동안 받은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무리한 운동을 반복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후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하던 산행을 주 3회로 줄이고 강도도 절반으로 낮추셨지요. 대신 나머지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평지 걷기로 대체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3개월 후에는 예전보다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의 진짜 목적은 오늘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일도 편히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시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운동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오늘 10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내일도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기는 것이 진짜 목적이지요. 몸이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목표를 얼마나 했나보다 내일 몸이 어떤가로 바꿔보세요. 둘째, 매주 하루는 반드시 휴식일로 정하세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관절의 윤활력도 감소하고 뼈의 밀도도 점차 낮아지지요. 심장과 폐의 기능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속도입니다. 20대에는 하루면 회복되던 것이 60대에는 2일, 70대에는 3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젊을 때처럼 운동하면 결국 탈이 납니다. 바로 정미자님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69세 주부인 정미자님은 5살 손자를 무척 사랑하는 할머니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놀아줄 체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할머니가 되겠다고 말이지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고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의 조언도 듣지 않고 혼자서 매일 1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아령도 점점 무거운 것으로 바꿔가며 강도를 높여갔지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팔꿈치가 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무릎도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지라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요. 손자와 놀아주기는커녕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운동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는 정미자님의 운동 방식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강도가 너무 높았고 같은 부위를 매일 반복해서 자극했으며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운동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하루는 휴식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무거운 아령 대신 가벼운 밴드를 사용했고 운동 시간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미자님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팔꿈치가 뻐근하거나 숨이 유난히 가쁜 것은 모두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매일 운동 후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무릎은 어떤지, 허리는 괜찮은지, 호흡은 편한지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운동만 반복하지 마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한 부위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건강한 운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년기에 흔히 빠지는 운동의 함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한 강도입니다. 젊을 때처럼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길만 계속 걷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이라고 매일 같은 코스만 반복하면 특정 근육만 사용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휴식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쉬는 날을 만들면 의지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통증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겨내야 강해진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00보를 걸어야 한다거나 매일 같은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몸의 상태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함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74세 은퇴 공무원 최현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보 걷기를 실천해온 분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반드시 10,000보를 채우셨지요. 주변에서는 의지력이 대단하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발목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붓는 정도였는데 점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20년 습관을 끊을 수는 없다며 진통제를 먹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연골도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반복 운동으로 인한 관절 손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면 회복될 수 있었던 작은 염증이 20년간 계속 쌓여서 큰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최현수님은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개월간 거의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20년간 걷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결국 걷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숫자에 매달린 습관이 내 발목을 잡았다는 그분의 말이 깊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다행히 최현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 운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10,000보라는 숫자 목표를 버리고 대신 몸의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6,000보 정도 걷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프면 과감히 쉰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기입니다. 통증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그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마세요. 10,000보가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찜질이나 스트레칭으로 먼저 회복에 집중하세요. 몸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해온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운동을 줄이고 방법을 바꾼 어르신들은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무거운 기구 대신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한 시간 대신 적절한 강도로 전환하면 몸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김명호님의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의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인 김명호님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5km씩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체중도 줄고 기분도 좋아졌지요.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림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중단하면 더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정형외과를 찾게 되었지요.
의사는 연골에 손상이 온 상태라며 당분간 걷기 운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김명호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동 계획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5km 걷기 대신 격일로 30분씩 평지 걷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시작했지요. 탄력 밴드를 이용한 팔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다리 운동,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운동이 될까 싶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땀을 흘리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물리치료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근육들을 골고루 단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지요. 2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도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쭉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김영호님은 이제 운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니라 몸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지금도 매일 15분씩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시는데 그 효과가 예전에 1시간 걷기보다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몸의 속도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찾아낸 것이지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 15분 밴드나 물통을 활용한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을 몸이 보낸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김영호님처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노년기 운동의 황금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식만 알면 앞으로 10년, 20년도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 운동의 첫 번째 황금 공식은 이것입니다. 강한 것은 짧게, 약한 것은 오래. 근력 운동처럼 강도가 높은 것은 짧은 시간에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약한 강도의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2가지 이상을 섞어서 하기입니다. 걷기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도 함께, 근력 운동만 하지 말고 유연성 운동도 함께 하세요. 다양성이야말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날을 생각해서 조절하기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다면 내일은 줄이고 오늘 좀 부족했다면 내일 조금 더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네 번째는 회복을 중시하기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충분한 수면, 영양 섭취,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다섯 번째는 숫자보다는 몸의 신호를 존중하기입니다. 만보가 목표가 아니라 몸이 편안한 상태가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끔 빼먹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전직 간호사 오선희님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 황금 공식의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봐온 오선희님은 은퇴 후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의료진으로 일했던 경험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셨지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러닝머신에서 30분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운동한 기분이 난다며 매일 같은 강도로 운동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했지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과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참고 견뎌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계속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2개월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관절 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선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운동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도 읽고 운동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했지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운동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새 계획의 핵심은 다양성과 균형이었습니다. 매일 러닝머신에서 뛰는 대신 월요일은 평지 걷기 20분, 화요일은 집에서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 수요일은 스트레칭과 요가, 목요일은 다시 걷기, 금요일은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 주말은 휴식이나 가벼운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도를 대폭 줄인 것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강도로 조절했습니다. 운동 시간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였지만 대신 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체력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지금 오선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운동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 지키는 습관이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와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운동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현재 오선희님의 운동 루틴은 이렇습니다. 주 3일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 나머지는 회복일로 보냅니다. 운동 목표도 만보 걷기가 아니라 내일도 가볍게 걸을 수 있기입니다. 이렇게 바뀐 후 생활 전반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공식의 힘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몸을 존중하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황금 공식을 적용해 보세요. 주 3일은 운동하되 나머지는 회복일로 정하고 목표는 만보가 아니라 내일도 편하게 걷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떠셨나요? 운동은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내일 쓸 힘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100%를 다 쓰면 내일은 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0에서 8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남겨두면 그 힘이 내 몸을 고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쉬어주고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면 마사지해주고 숨이 가쁘다고 하면 천천히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것처럼 이제는 내 몸을 위해 현명하게 운동해보세요.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기,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빠르게가 아니라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도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와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